복수의 씨앗. 제 한 장 철창 너머의 소식.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년. 정확히 1095일. 그게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던 시간이에요. 김수진 씨, 면회 왔어요. 교도관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죠. 면회라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날 찾아온 걸까요? 면회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그 사람일까? 내 모든 걸 빼앗아간 그 사람.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던 건 낯선 변호사였죠. 김수진 씨, 저는 박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요. 나는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재조사란 말인가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준혁 씨 아시죠? 당신의 전 약혼자이자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경직됐어요. 최준혁.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 그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김수연 씨. 당신의 쌍둥이 언니 말입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수연이? 내 언니가 준혁이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어떻게 준혁이랑? 두 사람이 당신이 구속된 직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임신 8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배신. 2중 3중의 배신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증거 인정과 재심 절차를 거치면 6개월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6개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이미 그들의 결혼식도 끝나고 아이도 태어났을 거예요. 혹시 제가 임신한 거 아시나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이요. 그런 기록은 없던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5개월째예요. 배를 쓸어내리며 나는 말했죠. 준혁의 아이. 그가 나를 배신하기 전에 만들어진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재두장 운명의 밤. 그날 밤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2022년 10월 18일. 내 생일이었죠. 수진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근사한데 예약해놨어. 준혁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샴페인을 마시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죠. 우리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낳을까? 글쎄요. 2명은 낳아야 하지 않을까요? 외동은 외로우니까. 그래, 좋아. 그럼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 시간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레스토랑에서 나온 뒤 준혁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 미안한데 먼저 들어가 있을래? 나 1시간만 다녀올게.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피 냄새였죠. 거실로 들어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회사 대표였던 정민수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나는 비명을 질렀고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죠. 김수진 씨, 당신이 정민수 씨를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 집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당신 지문이 묻은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라니. 그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경찰은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어요. 최준혁 씨입니다. 당신의 약혼자 말입니다. 제세장 배신의 증언. 법정에서 준혁을 마주했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말 나를 배신한 건지 아니면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 최준혁 씨, 그날 밤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수진이가 정 대표님과 다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칼을 들고 있는 것도요. 나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나를 레스토랑에 두고 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집에서 정민수 씨와 다툴 수 있겠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님,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내 변호사는 일어섰지만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김수진 씨와 정민수 씨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검사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정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횡령이라니. 나는 단 한 번도 회사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조작되어 있었죠. 내 통장으로 회사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언니, 나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수연을 봤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 믿었죠. 재판은 예정된 결과로 끝났어요. 징역 15년. 살인죄와 횡령죄를 합쳐서 받은 형량이었죠. 항소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외쳤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준혁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제 내장 교도소에서의 깨달음. 교도소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같은 방을 쓰던 언니가 어느 날 신문을 보여줬어요. 이거 내 약혼자 아니야? 신문에는 준혁과 수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재벌 2세 최준혁, 유명 피아니스트 김수연과 열애 중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이게 뭐야? 나는 신문을 빼앗아 들고 기사를 읽었어요. 두 사람이 작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작년이면 내가 구속되고 2달 뒤에요. 언니가 어떻게... 그때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그날 밤 갑자기 회사에 간다고 했던 것. 정민수 씨가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그리고 준혁의 거짓 증언까지. 설마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어요.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아이가 느껴졌죠. 준혁의 아이. 하지만 이제는 증오의 씨앗이 된 아이.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은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빼앗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까? 제5장 비밀스러운 출산 2023년 3월 나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출산이었죠.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어요. 작은 얼굴을 보니 준혁을 닮았더군요. 미워해야 할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사랑스러웠어요. 이름은 정했어요? 최서준이요. 준혁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질 테니까요. 정당하게 아니면 부정당하게라도. 출산 후 일주일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였죠. 공교롭게도 같은 병원에서요. 김수진 씨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연이었어요. 언니는 출산 후 회복실에서 나를 만나러 왔죠. 수진아, 왜 왔어?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랑, 내 약혼자를 빼앗은 게 사랑이야? 준혁 씨가 먼저 다가왔어. 너를 잊을 수 없어서 나를 만난다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언니, 아이는 건강해? 응,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어. 이름은 뭐로 지었어? 최현우. 준혁 씨가 지었어. 현우라.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제6장 바꿔치기. 그날 밤 나는 간호사 한 명을 불렀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언니의 조언으로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었거든요. 부탁이 있어요. 이 돈을 드릴 테니 제 아이와 제 언니 아이를 바꿔주세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범죄예요. 이미 저는 범죄자예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1,000,000원을 드릴게요. 간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의 힘은 무서운 거죠. 그날 밤 두 아이는 바뀌었어요. 내 아들 서준이는 최현우가 되어 수연과 준혁의 품으로 갔고, 그들의 진짜 아들은 최서준이 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죠. 미안해, 아가야.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나는 보육원으로 떠나는 현우, 아니 이제는 서준이 된 아이를 보며 속삭였어요. 제7장 출소,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6년 4월. 드디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이었죠. 김수진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물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죠. 뭐든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진짜 계획은 달랐어요. 나는 이미 수연과 준혁의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외모부터 바꿨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죠. 안경을 쓰고 화장법도 완전히 바꿨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의 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죠. 이름은 박정숙으로 하자. 나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언니가 소개해준 브로커를 통해서요. 경력은요? 10년 경력의 가사도우미로 해주세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전문이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나는 가사도우미 소개소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수연과 준혁이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을요.
제8장 그 집의 가사도우미.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바꿔가며 인사했어요. 수연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설마 자기가 감옥에 보낸 동생이 가사도우미로 들어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소개소에서 추천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우, 아니 내 진짜 아들이 놀고 있었어요. 3살이 된 아이는 제법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걸었죠. 현우야, 인사해. 이모야. 안녕하세요. 아이가 꾸벅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 내가 낳은 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크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 씨 정말 예쁘네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방은 어디인가요? 아, 이쪽이에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교도소 독방보다는 훨씬 나았죠. 무엇보다 내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제아홉장 완벽한 연기. 가사도우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정숙 씨,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준혁이 퇴근하며 물었어요. 그를 마주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완벽하게 감정을 숨겼죠. 된장찌개와 불고기 준비했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쯤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5년을 사귀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가사도우미 박정숙일 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현우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럴 나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끔 너무 낯설게 느껴져. 수연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당연하죠.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낯설 수밖에요. 정숙 씨, 현우가 나를 불렀어요. 왜 그러니, 현우야? 이모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이모도 현우가 제일 좋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들.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순 없지만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제10장 작은 균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오늘 대표님께서 늦는다고 전화하셨어요. 또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는지. 사실 준혁은 회사 일로 늦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죠. 아무래도 사업이 바쁘신가 봐요. 아참, 어제 여자분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비서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비서실엔 남자만 있는데.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그런 전화는 없었죠. 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한편으로는 현우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현우야, 이모랑 비밀 하나 만들까? 비밀이요? 응. 이모가 특별한 이야기 들려줄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나는 아이에게 조금씩 진실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죠.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들려줬어요. 옛날에 바꿔진 왕자님이 있었대.
진짜 왕자님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고, 제11장 의심의 시작. 어느 날 수연이 나를 불렀어요. 정숙 씨,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없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아서.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저 같은 사람 많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눈빛은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물론 수연이 볼 수 있는 곳에 일부러 두고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서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다음 날 수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숙 씨, 어제 괜한 의심을 해서 죄송해요. 사별하셨다니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계획대로였어요. 수연의 의심을 완벽하게 잠재운 거죠. 제12장 진짜 아들의 등장.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보육원에 보냈던 진짜 현우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내 아빠 집이에요. 작은 아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았죠. 너는 누구니? 내가 물었어요. 최서준이에요. 아빠를 찾아왔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걸까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나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행히 수연과 준혁은 외출 중이었죠. 현우야, 이모랑 잠깐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이요? 응, 이모가 숨을 테니까 현우가 찾아봐. 나는 현우를 2층으로 올려보낸 뒤 다시 대문으로 나갔어요. 서준아, 아저씨가 너를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대신 비밀 하나 지켜줄 수 있겠니?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죠. 네, 맞아요. 서준이 여기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제13장 계획의 수정. 서준이를 보육원에 돌려보낸 후 나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법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변호사를 통해 현우의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했죠. 물론 아직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정숙 씨, 요즘 현우가 이상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데요? 자꾸 자기가 진짜 왕자님이라고 해요. 바꿔진 왕자님이래요. 아이들은 다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연의 불안은 계속됐어요. 엄마의 본능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14장 준혁의 고백. 어느 날 밤 준혁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정숙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숙 씨는 사람을 배신해 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글쎄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상처 주는 일은 있죠.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죄도 없는 사람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술 드셨나 봐요.
들어가서 쉬세요. 수진아, 미안해. 그가 내 본명을 불렀어요. 나는 얼어붙었죠. 제가 누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죠. 그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 15장 수연의 공부. 다음 날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요. 정숙 씨, 혹시 어젯밤에 준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별 말씀 없으셨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게 준혁 씨가 자다가 헛소리를 했거든요. 수진이 미안하다고. 수진. 내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복수의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이 누구예요? 제 동생이에요. 3년 전에 죽었어요. 거짓말.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준혁 씨는 제 동생을 몰라요. 만난 적이 없거든요. 또 거짓말.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꿈에서는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수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제 16장 폭로의 시작. 나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조금씩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었죠. 먼저 준혁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옛날 사진을 넣어뒀어요. 나와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을요. 그리고 수연이 그걸 발견하도록 유도했죠. 사모님, 대표님 서재 청소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수연도 함께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서랍에서 사진을 발견했죠.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와 준혁이 있었어요. 어머, 사모님하고 참 닮으셨네요. 쌍둥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그때 준혁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사진. 이게 뭐야? 준혁도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줘. 이 여자가 누구야?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들끼리 싸우게 놔두면 되니까요. 제 17장 진실 게임.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됐어요. 수진이랑 사귀었던 거야? 내 동생이랑?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수진이 사진이 너한테 있는 거야? 나는 방에서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썼어요. 아니, 유서를 썼다고 해야 맞을까요? 나는 김수진입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던 그 김수진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남기는 기록이었어요. 싸움은 밤새 계속됐고 다음 날 수연은 집을 나갔어요. 정숙 씨,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현우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수연이 떠난 후 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숙 씨. 아니, 수진아. 그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수진이라는 걸요. 제 18장 되면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배신했어요? 돈이었어. 정민수가 가진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수연이가 뭐요? 수연이가 다 계획한 거였어. 너를 제거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내 친언니가 모든 걸 계획했다니. 그래서 당신은 그냥 따른 거예요? 나도 욕심이 있었어. 인정해. 하지만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3년간 감옥에서 썩으면서 낳은 아이를 뺏기고도 전 후회 같은 거 몰라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 무슨 아이? 현우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기도 하고요. 교도소에서 낳았죠. 말도 안 돼. 현우는 수연이가. 낳은 아이는 보육원에 있어요. 최서준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까지. 준혁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짓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였고요. 복수.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건 내 아들 것이 될 거예요.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돌아온 거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연아.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가. 아니, 이 사람이 수진이야.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언니. 나는 가면을 벗듯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수진아?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으니까. 수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떻게, 내가 왜 여기, 내 아들을 보러 왔어요. 내 아들을? 나는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이리 와봐. 아이가 뛰어왔어요. 이모. 그래, 우리 현우. 나는 아이를 안으며 수연을 봤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수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 현우는 내가 낳았어. 정말요? 그럼 DNA 검사해 볼까요?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미리 받아둔 친자 확인서였죠. 이미 검사는 끝났어요. 현우는 내 아들이에요. 수연은 서류를 빼앗아 들고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그럼 서준이가. 내 진짜 아들은 보육원에 있어요. 준혁이 수연을 붙잡았어요. 수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이가 보육원에 있다고. 수연은 울부짖었어요. 왜 그랬어, 언니?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나를 모함했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다 가졌잖아. 부모님 사랑도, 준혁 씨도 모든 걸 내가 가졌어. 그래서 난 항상 내 그늘이었어. 쌍둥이지만 넌 예쁘고 똑똑했고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게 이유야? 그래서 동생을 감옥에 보낸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난 너무 내가 미웠어. 질투. 모든 게 질투 때문이었어요. 준혁 씨를 사랑했어요? 아니. 난 내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을 뿐이야.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당신도 욕심이 있었잖아요. 정민수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했잖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들을 보며 나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셋은 얼어붙었어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최준혁 씨, 김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죠? 정민수 씨 살인사건 재수사 건으로 왔습니다. 2분 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제보한 거였거든요. 증거도 다 모아뒀고요. 수진 씨, 당신이, 준혁이 나를 봤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죠. 경찰이 그들을 데려간 후 나는 현우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모,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예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셨어. 괜찮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내가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증인,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 진짜 목격자였죠. 전 그날 정민수 씨가 최준혁 씨와 김수연 씨를 만나는 걸 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들이 정민수 씨와 다투는 것도 봤고 최준혁 씨가 흉기를 든 것도 봤습니다. 준혁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이제야 증언하시는 겁니까? 협박받았습니다. 최준혁 씨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모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보육원에 갔어요. 서준이를 만나러요. 안녕, 서준아. 누구세요? 3살짜리 아이는 나를 몰라봤어요. 당연했죠. 이모야. 앞으로 너를 돌봐줄 이모. 진짜요? 그럼 이모랑 같이 살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수한 눈망울이 수연을 닮았더군요. 나는 서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와 서준, 2 아이가 만났죠. 너는 누구야? 현우가 물었어요. 최서준이야. 너는? 최현우야. 2 아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피는 속일 수 없는 건지 서로를 형제처럼 대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진실이 또 하나 밝혀졌어요. 김수진 씨, 박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정민수 씨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이요. 당신에게 재산 일부를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저한테? 정민수 씨가 당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정민수가 내 아버지라니. 그럼 수연이도? 네, 김수연 씨도 정민수 씨의 딸입니다. 당신들 어머니와 정민수 씨가 젊었을 때 사랑했다고 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민수 씨가 나와 수연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거였군요. 준혁과 수연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준혁은 10년, 수연은 7년.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연을 만났죠. 언니, 수진아, 서준이는 내가 잘 키울게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나온 후에 서준이를 돌려줄지는 그때 결정할게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돌려줄게요. 하지만 그 전까진 내가 2 아이를 키울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나는 정민수 씨의 유산과 준혁의 재산 일부를 받아 새 집을 샀어요. 크지 않지만 아이들과 살기엔 충분한 집이었죠. 현우야, 서준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넓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나는 두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그들이 충분히 클 때까진. 이모,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한동안은 이모랑 살아야 해. 서준이도 같이? 그럼. 서준이는 이제 내 동생이야. 현우는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걱정 마. 형이 지켜줄게. 1년이 지났어요.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수진아.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였어요. 엄마, 이제야 찾았구나. 왜 연락을 안 했니? 엄마는 나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다 들었어. 수연이도 면회 가봤고, 엄마는 두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들이. 네, 현우와 서준이에요. 할머니다. 엄마는 두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제 다 같이 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혁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수진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현우를 잘 키워줘. 그 아이가 나처럼 되지 않도록.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마음에 남았죠. 수연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동생아, 미안해. 1000번 만번 미안해. 서준이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 다행이야. 언니가 나가면 새 사람이 될게. 약속해. 이 편지는 보관했어요. 언젠가 서준이에게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현우가 5살이 되던 해 아이가 물었어요. 이모, 나는 왜 이모를 엄마처럼 느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이모가 현우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가 봐. 서준이는 진짜 이모 아들이에요? 아니, 서준이도 이모가 돌보는 아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현우가 더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현우는 8살, 서준이는 6살이 됐죠. 이모,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현우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와, 대단한데. 무슨 상이야?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이에요. 현우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요. 준혁을 닮은 건지 아니면 나를 닮은 건지. 서준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연을 닮아 음악적 재능이 있었죠. 이모, 저도 형처럼 상 받고 싶어요. 서준이도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어. 두 아이는 서로 경쟁하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꼈죠. 수연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어요. 엄마, 서준이가 유리창 너머 수연을 봤어요. 서준아.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현우도 수연을 봤어요. 이모. 아니, 엄마.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현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야, 괜찮아요. 다 알아요. 이모가 진짜 엄마라는 것도, 서준이가 진짜 이모 아들이라는 것도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면회가 끝난 후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이모, 아니 엄마,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랑 이모가 이야기하는 거. 현우야,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좋아요. 서준이도 내 동생이고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어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저는요?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방금 만난 분이 서준이 엄마야. 그럼 이모는? 이모도 서준이 엄마야. 마음의 엄마. 두 아이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안았죠. 준혁이 먼저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형기가 단축됐죠. 수진아. 카페로 찾아온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왜 왔어요? 현우를 보고 싶어서. 현우는 학교에 있어요. 그래. 잘 크고 있니? 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그가 물었어요. 무슨 다시 시작이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돼요. 상처받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혼자라도 행복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나아요. 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가끔은 만나게 해줘. 아빠로서. 그건 현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현우에게 물었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니? 아빠가 누구예요? 그 아저씨요. 응.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현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그래. 하지만 후회하고 있대. 그럼 한 번은 만나볼게요. 하지만 용서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대답이었어요. 현우와 준혁의 만남은 공원에서 이뤄졌어요. 현우야, 나야. 아빠야. 안녕하세요.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죠.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모든 게. 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는 그런 그를 가만히 봤죠. 마침내 수연도 출소했어요. 서준아. 엄마. 서준이는 수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7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죠.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서준이를 데려가세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현우와 서준이가 계속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형제처럼 자랐어요. 당연하지. 그들은 진짜 형제야. 배는 달라도 우리는 화해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죠. 이상한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일요일 우리는 모두 모였어요. 나와 현우, 수연과 서준, 그리고 엄마까지. 할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잡채야.
준혁도 가끔 합류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현우를 위해서였죠. 이게 우리 가족이야? 서준이가 물었어요. 그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 수연이 대답했어요. 특별한 게 더 좋아요. 현우가 말했어요. 맞아, 평범하면 재미없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은 흘러 현우는 18, 서준이는 16이 됐어요. 엄마, 저 미대 가고 싶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걸 해. 아빠도 동의하셨어요. 이제 현우는 준혁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받아들인 거죠. 서준이는 음악학교에 입학했어요. 이모, 저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두 아이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가까웠어요. 현우의 대학 합격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축하해, 현우야. 모두가 모였어요. 나, 수연, 준혁, 엄마, 그리고 서준이까지.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특히 엄마한테요. 저를 지켜주셔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모, 아니, 작은 엄마한테도요. 서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수연도 울었어요. 아빠한테도 고마워요. 늦었지만 돌아와 주셔서.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아, 너도 한마디 해. 저는 이 이상한 가족이 좋아요. 복잡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모두 울고 웃었어요. 과거는 아팠어요. 배신과 복수,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아픔과 용서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요. 엄마, 사랑해요. 현우가 내게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났어요.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진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불완전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